유튜브 형님들 반갑습니다. 숲TV 형님들 반갑습니다. 컵데이가 또 보냈고 컵데이가 또 다시 오거든요. 그래서 쓸데없는 것들은 빼고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이때쯤에는 배당 당연히 더 평소에도 더 좋게 가지만 더 좋게 가야 좋고요. 그리고 변수가 많이 나올 수 있고요. 일본 야구는 그렇진 않고요. 그 있죠. 저는 얘기했던 거 있죠. 그거 계속 지키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있다고 뭐 조합 따발식으로 해서 뭐 내 동그라미 치죠 그렇게는 안 할 거고 필요한 거 있으면 또 소신껏 할 거고 할 거니까 안 하는 거는 안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가볼게요. 자 요미하고 히로도 오늘은 뭐 이제 일본 야구하고 한국 야구밖에 없는데 그걸 얼마냐 몇 배당을 가져갈 거냐 그 싸움이라 생각하는 거고 메이저리그도 오늘 좀 일찍 바로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유튜브를 두 개를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히로, 이제 요미는 토고가 나오고, 히로는 이제 토코다가 나오는데, 히로는 뭐 일단 요번 시즌을 이제 통틀어 봤을 때, 투수가 그렇게 위력적이지도 않았었고, 그렇다고 엄청 나쁜 선수도 없었고, 결국 해줄 선수도 외국인하고, 에이스급이 돼야 되는 몰시다. 왜? 어차피 플레이오프 못 돌아가니까. 근데 지금 요미도 좀 우리가 좀 애매한 부분이 뭐냐면 잘하는 것 같다가도 그 잘해서 우리가 몇 번 갔었죠. 점수가 안 나온다든지 애매하다든지 아니면 주니치한테 겨우 이긴다든지 그래서 참 손이 안 가긴 해. 그리고 요번 시즌에 확실히 그 두 명의 투수 말고는 그리핀하고 이올이라는 투수를 제외하고는 확실히 안 좋은 게 맞고요. 그다음 투수의 얘기를 하기가 민망한 수준인 거 맞거든요. 그래서 물론 히로가 이제 뭐 좀 온정에 대한 부분들을 뭐 다 나와서 진 건 아니긴 하지만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그걸 하는 것도 맞기도 맞았었고 투수도 지금 토고의 상태가 원래 이 투수는 그 일본 대표팀에서 우투 이제 넘버 2 아니면 넘버 1에 들어가는 선수인데 영 좋지 못하죠. 그리고 얘 자체도 이제 제가 하쿠파라 얘기를 해가지고 한두 번 못 나면 한 세 번 정도는 무조건 반등을 치는 친구란 말이지, 그지? 짬도 어느 정도 찼기 때문에 그래서 히로 승에다가 올해는 그런 모습 아예 못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 히로가 요새 저득점 승리도 거두는 부분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9월 3일 경기도 있었고 그 저득점 싸움이 좀 돼요. 그래서 저는 승 아니면 언더에 좀 볼 예정입니다. 두 팀 원정 극복 여부 그냥 단지 원정이 안 좋아서 뭐 원정이 약하다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왜 히로가 특히 타선 구성이 되어 있고 선수가 이탈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탈이 있으면 이탈에 좀 탓을 또 얘기를 하게 할 수 있겠지만 그건 또 아니기 때문에 오버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요미도 이제 뭐 그 리차드하고 이제 오카모토 좀 살아나서 오버 모습도 보고 승도 좀 찍고 그랬지만은 솔직히 그렇게 간 거에 비해서 대비했을 때 잘해주는 편은 아니었던 거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가기가 어렵다는 거는 명백한 사실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 야쿠르트하고 주니치. 일단 투수들은 설명할 수가 없는 수준이고, 뭐 좀 마츠키라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 뭐 한 번도 나오지는 못했고, 2군에서도 이렇다 할 하력이 그렇게 높은 평가를 받지는 못했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거 저번에 그것도 기억나죠? 야쿠르트가 1점 차로 져가지고 우리가 5배를 못 먹었나? 그 2점 차로 진 것도 아니고 1점 차로 져가지고 우리가 못 먹었던 그런 경기가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그 마음 말 그대로 제각각인 거죠, 그죠? 이겨도 1점 차밖에 못 이기는 거고, 당연히 야쿠르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은 어노바를 7.5를 뭐 7.5가 역으로 언더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주니치가 무조건 돼야 7.5도 8.5도 이번 시즌이 어쨌든 센트럴 리그든 이제 퍼시픽 리그든 이만큼 해주지를 못했잖아요. 달이 어떻든 왜 야구라면 다 야구라는 종목은 항상 다양하게 종목이 나올 수가 있는데 하지를 잘 못했다 이 말이야. 이 두 팀뿐만 아니고 저는 오히려 7.5라는 건 저번에 그랬죠. 너무 과하게 준다. 하지도 못하고 극복도 잘 못하고 특히 야쿠라는 팀은 승리로 끊지도 못하는데 7점을 주는 거는
너무 많이 준 거랑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한 10일 줬다고 봐도 무방한 거거든요. 그럼 일단 언더로 언어적인 우선순위로 들어야 되고 이 경기를 접근을 하려면 그다음 당연히 야쿠르트가 도진 개진이면은 배당 오늘도 봤죠. 워싱턴하고 그 누구야 마이애미 경기도 배당 큰 놈이 하는 게 맞았죠. 그리고 투수도 마이애미보다 워싱이 조금 더 나은 부분들이고 그래서 야쿠 역을 갈 건지 아니면 언더를 갈 건지 그래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 한신은 여러분 뉴스 봤는가 모르겠지만 그 도톤벌이 거기에 빠지는 게 이제 풍습이 전통이잖아요. 근데 이미 우승 설날발을 깐 거죠. 까도 되겠죠. 그래서 그 똥물이 대장균이 나오는 그 똥물에 그 그 시민들 오사카 시민들이 오사카니까 간신히 그런 부분들이 보였는데 그 소리는 뭐다? 저도 무방하긴 한데 이제 한신 열심히 하니까 소뱅하고 니오네마 간신하고 변수는 없다고 말씀은 드렸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비즐리나 오타케 이런 선수들도 진다는 보장이 없는 경기를 하니까 참 그 소백 니오네 한신보다 가장 가기가 불편한 게 제일 불편한 게 한신이라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은 이제 연수도 없었고 반대 보기도 했고 피해 보기도 했는데 요코라는 팀 자체는 지난주에 경기를 봤을 때는 그게 터자 먹을 수 있는 조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한신을 좀 안 가는 쪽으로 모든 걸 부합을 하면은 뭐 좋은 얘기 하겠죠. 33승을 더 했고 그 다음에 그런 이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매번 말씀드린 1위의 기준점에 뭐 마이노바 이런 팀으로 한 게 아니고 점수를 지키고 점수를 좀 따라잡고 지킬 것만 하고 물론 점수가 많이 나서 이긴 적도 있지만 그런 건 드물기 때문에 대단한 팀이라고 했죠. 근데 요코 같은 경우가 지금 경기력이 저득점 경기가 원래 아예 안 되는 팀이거든요. 기본적으로 다득점을 끌고 가고 투수들이 받쳐서 이렇게 가는 팀인데 그게 좀 되는 경기들이 야구전하고 그 히로전에 좀 나왔기 때문에 요 좀 좋게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신을 거르도록 하고 오바를 가든지 말든 언더를 가든지 말든지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소리는 오바는 안 난다는 소리란 말이지, 그지? 경기에 능했다는 소리고, 그러니까 한신은 제가 제일 조심했던 팀이 뭐냐면 니오넴이었죠. 니오넴을 조심해라 반대를 본 적도 있었고 조합까지 간 적도 있었고, 맞죠? 한신은 한 번도 없었잖아, 그지? 모든 게 이제 뭐 투수가 부합을 하니까. 그래서 이건 안 간다는 의미로 좀 요코를 보는 게 맞고, 아니면 의외로 지금 요코가 그런 식으로 해서 오바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그런 뜻에서 승리를 거두고 지금 58승 62패를 가져가서 3위를 한다는 것 자체는 요코에서 안 보여주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게 평가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왜? 일주일 내내 그런 경기를 했습니다. 한 번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야골드전에도 1점 차지, 1점 차죠. 그 다음에 요코전에 그런 경기들을 펼쳤는데, 그럼 무조건 지는 게 이제 약간 요코의 승률이라 보시면 돼요. 이거는 확률적으로 우리 확률 게임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모습을 좋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언더의 요코 역배승 쪽으로 생각을 하시고, 어, 니오넴 조심하듯이 한신도 걸러서 가긴 가야 된다. 팬들이 이제 점프해서 그 똥물에 튀겼다는 거는 진짜 다 오긴 다 왔다는 소리겠죠. 그 다음에 소뱅하고 니오넴 일단 언더 얘기 안 할 거고 일단 언더 보기가 힘들 거고 오늘 투수는 이 도와 모이넬로 나는데 뭐 깔 게 없죠. 모이넬로 같은 경우는 뭐 진짜 대단하죠. 불펜에서 저기 커리어를 엄청 좋게 했다가 선발 나가서 선발에 대한 의문은 들었잖아. 근데 작년부터 이번 시즌까지 해가지고 별다른 나쁜 점, 원정이 어떻고 어떤 특정 팀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지를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전형적으로 물론 얘네들 언더 보긴 힘들지만은 두 투수들이 진짜 10 언더 쳐버리다 보니까 5.5를 언더를 써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어떻게 바라보는 게 아니고 언더가 가장 좋죠. 이거는 승패를 굳이 갈 필요가 없고 모이넬로가 더 낫다 해서 이토보다 모이넬로 갈 필요도 없고 타격상도 지금 뭐 그냥 이제 니오넴이 많이 졌다는 거지. 이제 1위에 대한 확정이 이제 쉽지는 않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굳이 보면 소뱅인 거지. 항상 여러 마시잖아. 니오넴이 소뱅 만나면은 물고 넘어지고 겁나 괴롭히고 그게 페이페이 돔이든 그 자기 홈이든 그 부분이 나와주고 있잖아.
특히 에스콘필드에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 이제 분석상에서 이제는 이거는 그 승인 거지. 오바나 언더 쪽으로 가서 이거는 공통적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니오님이 1등은 못합니다. 그지? 저는 언더가 일단 우선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소뱅도 많이 차이 나서 소뱅을 보는 것은 아니고, 그냥 지난주에 경기 차이가 니오넴 답지 못했기 때문에 가는 것 뿐이지, 투수가 여기서 뭐 난다 해도 차이가 많이 나지도 않을 거고, 타자도 차이가 뭐 약간 그런 거죠. 내가 소백 니오넴 찍지 말라는 경우들도 한 번씩 있잖아. 그지? 1년 안 찍은 적도 있고, 토요일 같은 경우 1년 아예 안 찍었죠. 그죠? 오늘 그럴 수는 없는 구간이었는데, 왜 굳이 다 찍을 필요 없다 했잖아. 그지? 그래갖고 우리 유로바스켓하고 주말에 또 그렇게 가기도 했었고, 그지? 포르투갈 언더에 뭐 이렇게 가기도 했었고, 근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다른 게 있다면 이걸 굳이 안 골라가도 되죠. 그러면 만약 이거를 꼭 골라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면은 언어바로 치는 게 확률이 제일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저는 이제 투수에 대한 부분이 더 크다고 보는 거고, 이 경기 자체를 해석을 하자면. 그 다음에 라쿠텐하고 세이브는 그 투수가 올라왔고요. 그 투수는 뭐 그냥 팀만 잘 바꿨으면 벌써 10승을 하고도 남았던 선수고, 세이브에서도 1점대를 지금 가지고 있으면은 그 토고 잘할 때 다카시로도 잘할 때랑 다를 게 없는 부분들이, 다만 아쉬운 게 이제 배당을 이 배당을 가져가도 항상 우리 1.4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많이 했잖아. 그지? 괜찮을까? 근데 지금 라쿠텐도 뭐 제가 뭐 역을 타격이 괜찮으니까 뭐 역을 본 적도 있고 그랬잖아. 근데 지금 그 타격마저도 지금 죽어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그럼 장점을 가진 게 한 개도 없어요. 세이브보다 오늘뿐만 아니고 세이브보다 투수들이 매치업을 시켜서 이길 수 있는 카드가 없다 이 말이야. 노리모토는 제가 말했죠. 매번 지금 과부하 걸려가지고 선발도 나왔다가 뭐 마무리가 되는 상황도 아닌데 빠르게 나왔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는 뭐 투수의 플러스에 뭐 라쿠텐의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고 뭐 세이브 마인을 원정이랑 마인 보기도 좀 그렇긴 하지만 어, 투수 차이가 결국 많이 차이 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인은 볼 수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네요. 여러분 이제 세이브 생각했을 때 그것 때문에 이제 마인은 못 가겠죠. 그다음 마지막에 또 1.4 처먹히고 이럴까봐. 그지? 근데 볼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아쿠 때는 그나마 이제 근데 기시는 물음표라 했잖아. 왜? 기시하고 이시카와하고 그다음에 와다고 이런 선수들은 왁구 아직도 왁구 있잖아. 그지? 작년에 은퇴했어야 되는 선수거든. 무시할 필요도 없고, 그 정확하게 그날 돼봐야 아는 선수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예고 보고 가는 건 아니라 이 말이지. 세이브 승에 마인승에다가 다득점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득점이 나오는 구간 때 좀 이기기도 하고 니오넴도 이기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강팀들을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치바 오릭스, 그 소뱅산 이시카가 나오고 미야기가 나오는데, 오릭스 같은 경우는 페이스가 좋다가 컬러는 계속 나오고 있죠. 뭐 아니면 도인 부분들은 또 나왔죠. 그건 심지어 치바한테까지도 4대2가 나왔죠. 어제 경기 한 개밖에 없었잖아. 배팅 우리하는 메이저리그부터 갔는데, 그치? 그거는 다 나오는 부분이에요. 왜 치바 타겟 좋지 못하는데도 치바한테도 그런 부분들을 보여줬다는 거는 제가 항상 지금 한 달, 2달 동안 얘기하던 부분들이 된다는 거죠. 그죠? 투수가 누구든, 타자가 누구든. 그리고 치바는 그 신의 타자의 장거리의 타자가 그 결과를 내냐에 따라서 또 쉽게 이기는 부분도 있긴 있었지. 그지?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떻게 접근을 할 거냐면은, 당연히 오릭스는 가려면 마인을 가야 되고 치바를 갈 거면 2.5 프랜스는 가는 게 낫습니다. 확률을 올리는 게 낫습니다. 어쨌든 타격에 대한 이슈를 맨날 아쉽다고 얘기를 하는 팀 중에 한 팀이니까. 아니면 그 잘하는 집안 6.5 언더를 잘하고, 오릭스는 지든 이기든 점수는 많이 내는 걸 잘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오릭스 자체가 꽤 오랫동안에 점수를 많이 이기는 경우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많이 주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경기들이 자기가 내는 비율보다는. 그래서 저는 오바가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오릭스가 저 배당은 별로 메리트는 없다. 딱히 메리트는 없고, 치바에 만약에 갈 거면 역배까지는 안 되는 팀이다 보니까 2.5 프랜승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1.44 때는 제가 항상 축구도 그렇고 농구도 그렇고 야구도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런 경기에 가능성이 있어야 1.4대 가는 거지. 배당 낮은 걸 가는데 고민 안 하고 간다는 거는 제가 항상 뭐라 많이 하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지금 오릭스의 상황을 봤을 때는 충분히 납득이 되는 순간이고 언어바가 더 나은 부분들은 맞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야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야구하고 좀 일본 야구밖에 없으니까 나머지 짜잘 시린 거는 필요 없고 유로바스켓은 11시부터 이제 16강 들어가니까 이제 그거는 뭐 야간 해도 되고 지금 해도 되고 지금 하면 이거 뒤에 해서 바로 분석 올려드릴 거고 표를 2번 보내드릴 거고 왜 저는 분석이 다 돼 있으니까 뭐 그때 돼가지고 뭐 정리하고 이런 게 아니니까 자 롯데는 이제 세용이가 나오고 하나는 이제 와이스가 나오는데 순위를 여러분이 한번 보여드릴까요?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어째 본다고 뭐 달라지진 않지만 좀 애매한 상황이긴 하죠, 그죠? 진짜 11연패를 하는 팀은 그래도 올라갈 거로 생각을 하는데 못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 좀 생기고 있는 게 지금 롯데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지. 뭐 전주는 복귀 때문은 아니고 근데 빨리 지금 베테랑들이 좀 제가 항상 이맘때 때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게 있잖아. 뭐야? 경험 많은 팀이 이기게 돼 있고 그런 강할 경험이 많고 두산 봐봐 맞지? 그 백업이 좋은 팀이 이기게 돼 있고 투수가 좋은 팀이 돼 있고 항상 우리는 매번 당하고 매번 느끼는 게 9월달 이맘때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뭐 물론 하나가 이제 1등은 못하고 2등도 사실상 확정적이고 플레이오프 올라가니까 방전이 의미가 없지 않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롯데에 흘러가는 상황들 그리고 다 다득점을 했죠, 그죠? 1점 차, 2점 차, KT, LG, 그다음 롯데, 두산 또 동점, 그다음 뭐 NC전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그런 경기들 많이 피로도가 항상 제가 잘 나갈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 피로도가 상당히 많은 경기들을 많이 하고 그 경기들을 무승부를 하거나 아니면 결과를 좋지 못했거나 아니면 일을 많이 키웠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 게 롯데니까 그렇다고 백업이 튼튼한 부분 있는 팀도 아니고 지금 베테랑들이 역할을 많이 해주는 부분들은 아니긴 하잖아. 유강남은 잘하지. 근데 유강남은 잘하는데 자기 혼자 잘하는 이 느낌은 아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지금은 롯데가 끈끈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안 보여주니까 다른 팀들은 쓰기라든지 하나라든지 이런 팀들이 다시 올라가고 지켜내고 이러는데 롯데는 이게 또 근본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는데 플레이오프를 자주 올라가는 팀이 아니고 한 번씩 어쩌다 찍먹씩 올라가는 팀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 대처 그게 안 된다는 거. 선수가 나쁘다 누가 나쁘다 범인을 색출하다 투수가 나쁘다 투수가 나쁜 것도 있지. 그러면 투수가 안 되면 타자가 되고 이런 게 이제 보통 우리가 뭐 SSG 뭐 맞지 SSG 그 다음에 자주 플레이오프 올라가는 팀 있잖아 뭐 두산이라든지 그게 안 된다는 거야. 누가 범인 이런 걸 색출을 한다는 것보다는 그게 근데 참 잘 됐었거든. 롯데가 연승을 초반에 시즌 초반에 잘 탈 때는 그냥 그게 안 되니까 지금 그걸 설명하는 거지. 뭐 선수가 실력이 죽어봐야 얼마나 죽겠습니까, 그지? 그래서 저는 하나 승에다가 만 승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 노시안이도 이런 애들도 다 살아났죠, 그죠? 영광도 자기 역할을 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와이스도 지금 뭐 본세에 지금 그늘에 가르쳐서 그렇지만은 상당히 다른 시즌에 왔으면 1선발급으로 할 수 있었던 선수도 왜 4패밖에 안 했습니다. 4패를 하려면 온리 팀발 가지고는 힘들어요. 자기가 잘해야 되거든. 그래서 지금 원체 이제 본세에다 포커싱이 좀 맞춰져 있다 보니까 와이스가 좀 이제 하나 뭐 아까 나중에 뭐 고가평가 이제 뭐 월 그 연봉 받을 때도 그렇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 본세의 그늘 안에 좀 가들져가지고 막 1선발 잘 돼도 2선발이 안 돼버려 유현진이 안 되거나 유현진이 망하거나 아니면 동주가 안 되거나 2선발급이나 3선발을 못 받쳐주면은 그럼 그 팀은 또 2위권에 들어가기 힘들잖아. 항상 국내하고 그렇잖아, 그지? 그게 이제 보이지 않게 잘해줬던 부분도 있다 보니까 하나가 그렇게 절었어도 초반에 많이 쌓아둔 거 가지고 2는 사수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 승에다가 만 승에다가 다득점 보도록 하고 근데 이제 이런 경향들은 좀 있습니다. 롯데랑 이제 하나가 붙으면 하나가 오버를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니랬잖아. 한신스자가 설명을 할 때 그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인기 강팀들은 무조건 마이너 아니면 오버 이런 쪽이 많잖아요. 언더보다는 투수보다는 그지? 그래서 오버가 엄청 잘난 팀이 아니고 항상 그 언저리에서 뭐 결론이 좀 많이 나오긴 합니다. 뭐 어떻게 투수가 좋아서도 있고 아니면 하나가 빠다가 항상 그럴 때만 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 근처에서 노는 부분도 좀 있는 거는 알고 베팅을 하시면 좋겠고요. 자 NC하고 SSG
NC 잠깐 순위를 제가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제가 항상 여러분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맘때 이때 이맘때쯤이면은 여러분이 남은 일정들을 좀 보셔야 돼. 탈락팀들은 볼 필요가 없고 국내 야구나 1년은 볼 필요가 없죠. 근데 메이저리 같은 경우는 누구랑 붙고 대충 강팀이랑 붙나 아니면 약팀이랑 붙나 아니면 비슷비슷한 놈들끼리 붙나 패배는 누가 났네 탈락팀은 누구냐 이걸 다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항상 이거를 체크하는 게 9월 달이거든요. 그걸 안 하시는 거는 배팅을 안 하시고 대충 하겠다는 거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위 보시고 일정 보시고 원정을 가는지 홈을 가는지 그 체크를 하시면서 배팅을 하셔야 되겠죠. NC는 지금 중요한 경기를 다 졌는데도 위에 팀이랑 저 경기 수 때문에 차이가 없는 겁니다. 사실상 지금 체감상은 이제 중요한 경기 놓치면 사실상 좀 멀어진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아직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쓱한테는 이제 요번 시즌 돌이켜 보면은 쉽지는 않습니다. 타격이 무조건 많이 빵빵빵 나와야 경기를 이겨요. 그리고 그 경기들을 많이 뒤집혀서 졌고요. 특히 원정 경기 쓱 홈에서 많이 졌던 부분도 있고요. NC 홈에서도 많이 졌던 부분들이 많이 크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최근에 지금 요번 시즌 쓱에 대한 포커싱을 어떻게 잡고 있냐면 쓱은 점수를 낼 거면 마인가지 역배가지 뭐 풀엔을 물고 뭐 일반승만 가고 이런 컬러를 제가 베팅을 하지를 않죠. 그리고 NC도 다득점에 대해서는 수치를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주시고 계시는 부분들이고 왜? 세 경기 중에서 세 경기 다 할 때도 있고 두 경기는 반드시 특히 홈에서 재밌는 경기는 만들어 주는 건 맞죠? 팀 상관없이 맞죠? 그건 여러분이 봐서 알잖아. 항상 우리 이거 가면 열받게 내일은 이겨서 뭐 점수를 뒤집어서 이기고 아니면은 우리 가는 날에는 뭐 똥줄을 태워서 먹는 날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갈 거면은 NC는 아까 저기 그것처럼 뭐 지바처럼 풀에만 쓸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3만 이상 한다는 LG한테는 그럴 수 있어요. NC가 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포비아를 잊었거든. 근데 쓱은 그렇게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쓱승에 이제 만승에다가 다득점을 보면은 되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투수가 누구든 화이트만 아니면은 그다지 공략을 못하는 모습들은 왜 이번 시즌 처음 붙는 게 아니고 이제 많이 붙어봤으니까 그렇지는 않는다 이 말이지. NC의 전체적인 타자들이 알겠지? NC의 타자들이 구성들은 괜찮잖아. 1번부터 9번 라인업을 보면은 평균적인 라인업을 보면요 짜임새가 있잖아, 그제? 근데 그만큼 이제 점수를 많이 주거나 확실한 선발 카드가 없거나 랄리 뒤에 이제 로건은 아쉽죠. 그 다음에 이제 구창모 이제 복귀했던 부분들이고 나머지는 이제 신인 선수가 신영구나 노건이나 아니면 최성영이나 하나같이 불안하다 보니까 아니 그 다음에 유진욱이는 좀 쉬지도 못하고 계속 나오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경기 항상 롯데만큼이나 지던 이기던 경기가 피로도가 상당히 높은 게 NC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지? 그러다 보니까 불펜들도 자기 공을 던지고 싶어도 경기 자체들이 지던 이기든 일단 경기를 좀 오래 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피로도가 상당히 쌓여 있는 상황이죠. 선발이든 불펜이든. 그래서 구창모가 들어와 주냐? 좀 늦게 들어왔죠. 지금 중요할 때 그때 하나전에 막 하나 그 뒤에 뭐 기아랑 했을 때 그때 들어왔어야 되는데 왜 지금 하나하나 끊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큰 거잖아. 왜 모든 팀들이 지금 매해 한국 시리즈 임하는 부분으로 경기를 치르고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뭐 중간에 KT 같은 경우는 뭐 헤이수스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잖아. 그지? 그래서 저는 쓱승에 만승에 오바고 3위를 완전 굳혀가지고 그렇게 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NC가 그렇게 에이스한테 앞서는 모습도 없었고 타선이 나오는 경우도 쓱이 더 쳐가지고 결국은 아쉽게 지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프렌 보는 것밖에 못합니다. 만약 NC를 가게 된다면 아니면 오바를 가시든지 그렇게 가야 되는 경기를 생각하고 KT하고 두산 이제 미라클 두산인데 솔직히 저는 그냥 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진짜로 왜 돌승엽 형님이 그만큼 많이 까자 드신 거는 팩트거든. 근데 순위를 보니까 저 보이잖아요, 형들아. 두 경기 반밖에 차이가 안 나요. 난 두산은 솔직히 안 된다고 봤어. 근데 두산이 지금 몇 승이야? 56승? 65죠. 두산은 아예 제로였어. 그지? 아무리 그래도 팀은 바뀌었네. 가을 두산 나오네 했는데 조성환 감독이 이제 정식 감독으로 대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시켜 줘야지 그죠?
그래서 저는 이 가을 두산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세인트루이스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가을 두산 원래 유명하잖아요. 이맘때쯤에는 역시 근본팀 지금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 근본팀이 이제 정상화됐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던 두산인데 그 너무 많이 이겼죠. 왜 두산은 솔직히 제였어. 이제 두산 제외하고 NC하고 SSG하고 롯데하고 기아하고 KT하고 이렇게 결정을 했었거든. 근데 아직까지는 모르거든요. 그럼 바로 붙어 있는 팀들 잡으면 되는데 저는 항상 지금 오늘 투수가 누구야? 소행준이가 나오죠. 소행준이를 제가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이런 걸 떠나서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과 결과치가 좋은 거는 맞습니다. 왜? 방향이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KT 경기에 대해서 이 피드백이 좋잖아. 안 갈 때는 안 가고 딱 버리기 좋은 경기고 실제로 기아 때문에 1대 어서 이 경기는 언더 아니면 안 찍는 게 맞다 생각해서 그런 경기가 나왔고 그냥 소영준이 또 두산에 하는 플레이를 여러분들이 있게 알고 계시고 맞지? KT도 뭐 문제 많고 이강철 받고 아직 이뤄진 건 하나도 이뤄진 건 없어요. 뭐 고참도 트레이드 시킨다 만다. 근데 결국은 KT도 우승도 하는 팀이고 작년에도 이제 뭐 재작년이가 우승권에 들어간 팀이다 보니까 요것도 이제 경험하고 그 베테랑들의 이제 그걸 무시할 수는 없더라고. 그래서 뭐 물론 두산이 지금 이렇게 받을 만은 하긴 하지만 소영준의 안정성하고 곽빈의 안정성은 다르긴 다르다. 왜? 이 점수 많이 주냐 차이고 사소한 거 하나 덜 주냐 차이기 때문에 소영준 승에다가 8.5 오버 보는 게 맞고 KT는 항상 이럴 때 승을 거뒀다. 불안불안해서 난 쳐져가지고 이제 치료 빠지고 KT가 그런 건 없어요. 문제가 많기는 해.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못해. 그동안 했던 게 이제 한번 교체가 될 때는 했거든. 왜 너무 이강철 위주로 이제 몇 년 해먹었기 때문에 할 수는 있지만은 약간 김태형이 오래 해서 바꾸고 유중일이 오래 해서 약간 바꾸는 그런 시기긴 하거든. KT가 다시 도약을 해야 되는 시기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선수들이 뒤에는 두산만큼이나 가을 야구에 대한 이런 부분 지속적인 강팀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치열하게 오버를 보시든지 아니면 소영준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 왜? 내가 소영준이 그냥 빨아제끼는 게 아니고 소영준의 결과치를 낸다 이 말이야. 알겠지? 그냥 4대 접근 간단히 여러분 단순한 4대 접근에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경기를 풀어주면 KT는 배팅을 하기 좋은 팀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방금 KT 경기 잘 못 치네요. 이 얘기를 많이 했던 거야. 피하기도 하고 전반승 따먹고 아니면 언더만 보고 아니면 이 경기 패스하고 왜 안 가세요? 어제 갔는데. 그리고 그 다음은 안 가는 게 맞더라. 1대0을 치고 막 이러더라. 이기고. 그래서 저는 조금 믿음이 가는 왜 아무리 그래도 난 한국 야구에서 뭐 선발 유구 가는 거 존나 안 좋아하잖아. 내가 항상 말 포괄적으로 제발 분석을 하라고 하잖아. 근데 가끔 제가 선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맹신하는 게 아니고 그럴 만한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머지 때 뭐 선발 보고 분석하라.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래 해가지고 저는 이걸 가겠으면 그렇게 분석을 하라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보통 이제 제가 한 번씩 그런 얘기를 할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지. 왜? 실제로 결과를 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결과를 내고 결과치도 좋고 그런 경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뭐 지원해서 하도 안 하는데 KT를 보기 위해서 그런 거는 할 수가 없죠. 제 성격상 그지. 아니면 여러분이 방송을 좀 띠문띠문 받거나 아니면 늦게 받거나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잖아. 그지. 뜨문뜨문 받거나 지금 오거나 이러면 당연히 모르는 게 맞지. 그거는 저한테 얘기하면 안 되지. 잘못한 건 아니지만 저한테 그거는 자기들이 안 봐놓고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누가 봐도 안 되죠. 그리고 기아가 삼성 가실 거죠, 그죠 이거. 저는 뭐 용병이 지금 뭐 못한다 이런 얘기는 한 적이 없어요. 팀이 문제라고 얘기를 한 거지. 삼성은 결국 반등을 만드는 그 여름성이 좀 늦게 시작하게 되지만 결국 여름성은 여름성인가 이런 생각도 들었긴 들었고 당연히 항상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거 있잖아. 기아하고 삼성 경기는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중간이 있다 했어 없다 했어. 중간이 없다고 얘기를 했었으면 실제로 뭐 아니면 도 그러니까 크게 승패를 가는 게 답이 있다고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그 생각은 변함은 없습니다. 기아를 갖고 그리고 기아도 점수에 대한 건 확실히 나오죠. 최용우라든지 그다음에 그 나성범이 나왔던 것도 있고 그러니까 못하는 것 치고는 타선은 좋은데 그만큼 점수를 주거나 그 NC 롯데처럼 경기를 하면 안 되는 팀이 작년 우승팀 아니야, 그제? 그러다 보니 경기를 어렵게 하고 놓치는 경기도 많고 하다 보니까 5할 승률을 하면은 또 올라가지도 못하고 기아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팀이 NC하고 롯데는 뭐 이유가 있잖아. 타당한 이유를 찾을 수 있잖아. 뭐 실력이 안 돼서 선수가 안 돼서 기대가 없어서 롯데는 원래 그래서 이런 이유가 있잖아. 근데 기아는 뭐 이슈가 생긴 게 없잖아요. 뭐 김도영 빠졌다고 선수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지?
저는 당연히 삼성을 볼 수밖에 없고요. 내일에 대해서 뭐 그게 이게 뭐 우리 배팅에 반영이 되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다 잘하고 못하고 이렇게 해도 경기는 그거 가지고 결론이 항상 안 나요. 평균적으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뭐 내일이 잘해서 잘한 것도 있지만 다른 게 돼야 승리까지 이어지고 마인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거는 항상 삼성 역마인도 볼 수가 있고 오늘도 보세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지난 경기 때도 4대10, 9대1, 5대1, 뭐 기아가 이기면 6대3 이런 경기들이 많았고 그다음 작년에도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많았고 얘 둘이 붙어서 크게 갔었죠. 그래서 저는 일단 삼성을 볼 건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투수랑 상관없어. 투수가 위에 기아가 좋은 투수가 나오든 유리가 나오든 뭐 올러가 나오든 내일이 나오든 다 똑같아요. 그래서 크게 보면 이거는 제가 여러분이 내 방송을 조금 보고 오랫동안 보고 작년에도 보신 분들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올해만 봐도 무슨 말인지 알아요. 왜? 그렇게 경기를 하니까. 그래서 뭐 가시는 건 여러분 마음이긴 한데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어차피 끝물이니까 과감하게 터치하는 것도 좋을 수 있다. 지금 삼성이 그런 식으로 승리를 거두잖아. 키움한테도 그렇고 하나한테도 뭐 문동주한테 진 거 빼고는 그제 문동주한테 원체 약가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은 왜냐면 2배 가면 되니까요. 맞죠? 이런 건 이제 2배 해가지고 4배 갈 거냐 6배 갈 거냐 뭐 이런 용도로 쓰는 쪽으로 좀 어필이 많이 되겠죠. 그다음 당연히 언더 볼 수는 없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키움하고 LG요. 이제 뭐 이제 밟힐 거냐 항상 제가 얘기를 하죠. 키움만 만나면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냐. 그리고 이제 뭐 LG가 이제 1위가 사실상 확정적이다 보니까 44승을 31승을 더 했거든요. 사실상 LG가 진짜 크나큰 연패만 안 한다면은 우승이죠. 사실상 정규 우승이라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 키움만 만나면은 뭐 상황적인 게 LG가 무조건 다 우위잖아. 근데 항상 경기가 그렇게 안 흘러가죠.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투러스트가 한 번도 뭐 이렇게 못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0.36에 진짜 굿 초이스야. 굿 초이스. 롯데는 반대네 배드 초이스고. 왜? 한 번도 안 이 보물 같은 친구를 첫 시즌인데 1점도 안 된다는 것 자체는 물론 뭐고 전반부부터는 뛴 건 아니지만은 그럼 저는 뭐냐면 그 포비아에 한 번씩 내가 안 가고 반대 보고 그 얘기는 많이 했었어. 조심을 해야 된다고. 근데 오히려 저는 이거 저번에 여러분 NC 2.5 프랜스 가면 안 됐나요처럼 저는 오히려 갖다 바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지? 왜? 그건 투수 차이도 많이 차이가 나고요. 알칸타라도 옛날에 똑같기는 해요. 나이 먹어도 애들이 잘 못 치고 이런 건 있는데 LG 타격은 보통 타격이 아니거든요. 실점이 쭉 내려갔어요. 불펜들도 마찬가지 3.8대로 내려왔어요. 4점대까지 잠깐 가는 구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럼 LG가 약점이 없기 때문에 키움은 어쨌든 약팀이야. 알칸타라 온다고 알칸타라 승을 보장해 줄 수 있는 팀도 아니고 물론 뭐 키움이 이제 LG 만나면 그런 부분도 알고 있고 피하기도 하고 제가 2.5%에서 보기도 하고 LG 조심하라고 얘기했죠. 그죠? 근데 솔직하게 보면은 이런 입장에서는 이제 확정을 짓고 항상 우리가 이 LG뿐만 아니고 기아도 마찬가지고 이럴 때 그렇게 2.5 갔다가 이제 된통 당하는 꼬라지가 많기 때문에 아니면 그리고 어쨌든 12 위닝 시리즈를 한 팀 아니야, 그지? 메이저리그도 그렇게 잘 못해요. 그래서 이제 댓글을 보니까 이제 LG 팬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팬들도 일본 야구에 일본 야구 12개 팀이 만약 LG에 들어간다면 그래도 한 3위 4위권에서 센트럴 퍼시픽에 포함을 했을 때 그런 평가를 지금 LG 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야구 팬들이 그런 얘기들을 쟁쟁하게 좀 하더라고. 왜? 공격도 좋고 수비도 좋고 그다음에 KBO에서 1등을 하는 팀이 위닝시 그 잘하던 삼성하고 SK도 두산도 이 정도까지는 준하게 하기는 힘들었거든 시즌이. 찾아봐요, 힘들어. 맞잖아. 그래서 나는 딱 거기 이제 꽂혀가고 2.5 프랜스 가시거나 하실 분도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NC전처럼 쳐맞는 거죠, 그죠? 알칸타라도 9위가 내가 LG를 보기 위해서가 아니고 옛날만큼 그렇게 나이가 먹은 건 확실히 나이가 먹었어요. 아무래도 그래 국내 야구 수준이다 보니까 이제 좀 수치가 감소되는 부분이 있는데 LG랑 맞는 건 아니잖아, 그게, 그지? 그래서 저는 오바를 보든지 아니면 키움의 타격을 봐서 LG만 보고 물고 넘어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오바를 보든지 아니면 LG 피해서 오바 보든지 아니면 상황 따라서 아까 뭐 2배를 노리면 뭐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4배 해가지고 LG 마인 가고
뭐 삼성 큰 거 가든지 뭐 기아를 가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가면은 두 배 가도 두 풀 가도 배당도 괜찮고 가볼만도 하고 LG는 할 수 있는 팀이고 전력상 대기만 한 다음에 이제 껄끄러운 건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렇게 가려면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 경기는. 그래서 저는 저번에 NC전처럼 NC도 여러분 딱 보니까 홈에서 하니까 방이 왜 2점 안 줘요? 배당도 1.5 정도나 주는데 그래도 어떻게 됐어? 된통 많이 10 많이 당해버렸죠 그죠? 이래부터 박참치한테 쳐맞고 난 그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래가지고 이제 두 개를 만들든 세 개를 만들든 이제 하면 될 것 같고 오늘은 필라하고 신시하고 갔었습니다. 필라하고 신시 하나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세 폴더짜리 하나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먹고 좀 시작을 하려 했는데 샌디가 끝내기를 해버렸네요. 그게 항상 홈팀이 강하게 좀 강하기는 강하다. 알겠죠? 그 다음에 유로바스켓은 바로 올려주려면 바로 올려줄 수 있고 일단은 주간 이거 좀 빨리 하고 표를 안 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해드리든가 하게 할게요. 알겠죠? 여수는 일요일 날 갈게요. 여수는 일요일 날. 토요일은 항상 뭐가 끼어 있어요. 제가 하던 게. 일요일 가서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최소한 수요일 제가 병원을 한 번 더 가야 돼. 오늘 병원 갔다 왔거든. 어제 간다 했잖아. 그래서 병원을 한번 가야 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연짝으로 쫙 몰아서 가고 목요일에 금요일에 가든지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잖아. 그게 거리가 그 뭐 보통 거리도 아니고 KTX 있는 거리도 아닌데 그지? 하루에 세 개밖에 없어. 세 개밖에 없어. 알겠지? 그리고 9시밖에 없어. 새벽 기억이 그게 버스가 없어요. 아침 9시니까 와도 방송을 하려면은 그 전날 가든지 그렇게 가야 돼. 알겠죠? 그 일정들은 코버 가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득지양이라든지 그 다음에 태국 팀들이 좀 옵니다. 저 연홍처럼 저 좀 잘하는 팀들이 좀 와가지고 좀 바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지? 사라고사처럼 몬차 이런 애들 있죠. 몬차 이유진의 몬차 그 다음에 뭐 파리 바스켓볼 발리볼 이런 팀들 와가지고 항공도 좀 한숨 먹고 이렇게 해야 재밌는데 요번에는 일본 팀도 초청이 안 됐네요. 그래서 이거 하고 보내주고 나서 바로 분석하는 쪽으로 해드리겠습니다.